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화창한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를 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언론에 자주 나오는 인물은 지금 세계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좋든 나쁘든 뉴스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루도 트럼프 대통령으로 시작되는 머리 기사가 방송이나 신문에서 없었던 적이 하루도 없는 것 같아요. 하루도. 그 중에 한 70% 이상은 나쁜 기사입니다. 나쁜 기사예요. 특히 CNN 같은데 30~40%는 막 긍정적인 면도 있고 중립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트럼프의 힘입니다. 힘. 정치인은 잊혀지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겁니다. 나쁜 기사라도 이름이 계속 올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힘이 생깁니다. 힘이. 말하자면 접속자가 많아야 된다는 뜻이죠. 어떤 사이트가 있다, 어떤 매체가 있다고 할 때 일단은 접속자가 많아야 됩니다. 관심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도를 불러일으키는 데는 아마 지금까지 모든 정치인 중에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악명도 높고 그리고 열렬한 지지자도 있고 이 분명합니다. 선거. 그러면서 상당히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욕먹는 것도 즐겁고 또 욕하는 사람한테 시원하게 트위터로 공격하는 것도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즐겁게. 아주 특이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예측 불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unpredictable 이란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후보 시절부터 나는 앞으로 외교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대통령으로서 닉슨이 만든 이론인데 madman theory, 미친 사람의 이론, madman theory를 이용하겠다.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겠다는 시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무기는 unpredictability다. unpredictability,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은 주도권을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실증된 게 며칠 전입니다. 이틀 전이죠. 물론 예고를 했습니다만은 갑자기 한국이나 우방국에 알리지도 않고 싱가포르 회담 취소를 선언함으로써 아마 가장 놀란 사람이 김정은이었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당황했다는 것은 어제 김계관이 나오더니 아주 정중한 자세로 바뀌어가지고 회담을 다시 한번 해보자고 액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황의 주도권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또 금방 트럼프가 회담 재개할 수 있다. 심지어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또 툭 한마디 던지니까 그게 또 전 세계의 언론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madman theory죠. madman theory. 이걸 정립한 사람이 닉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닉슨이다. 그런데 닉슨의 스승이 있습니다. 닉슨의 스승. 닉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닉슨은 그 불명예스럽게 퇴임했지만은 퇴임한 뒤에 이분이 대전략가로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몇 권의 책을 썼어요. 공산주의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또는 그가 만난 세계 지도자들을 평하는 글도 쓰고 두툼한 회고록도 내고 했습니다. 이분은 퇴임한 이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살았고, 특히 이 공화당 역대 대통령들을 뒤에서 자문도 해주고 대전략가로서 살았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된다는 것 자체가 좀 억울했죠. 자기가 뭐 도청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다만 특검이 수사를 하니까 그 수사를 좀 방해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부각이 되었던 것이죠. 이 닉슨의 스승이 있어요. 닉슨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 분리의 적성, 맷맨스 시오리의 스승이 누구냐고 이미 밝혀놨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79이었습니다. 9. 노투사, 말하자면 노방공투사로부터 만나서 훈수를 들은 것이 평생 공산주의자와 대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지침이 되었다고 고백한 게 그분의 회고록에 나옵니다. 그게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전이 된 해가 1953년입니다. 그때 닉슨은 부통령이었고 대통령은 아이젠하워였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이승만 대통령을 싫어하기도 하고 좀 겁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공포로 석방을 해가지고 다대한 휴전 협상에 완전히 죄를 뿌리는 듯한 행동을 하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때 이승만 대통령을 군사 쿠데타로 제거하는 계획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워낙 국민들의 지지가 높으니까 그것을 단념하고 이승만을 달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만듭니다만은 이런 꼴을 한번 당해놓으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불안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또 무슨 도발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미국이 또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닉슨을 보냅니다.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는 닉슨을 보내면서 친서를 하나 줍니다. 이걸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고 보여주고 확답을 받아오라, 이런 임무를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해 가을 닉슨 미국 부통령이 서울에 도착을 합니다. 경무대를 방문해요. 그래서 아이젠하워의 친서를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내어놓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만지더니 천천히 계산된 행동을 하듯이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물론 영어로 읽었죠. 위험 있고 정확한 발음이었다고 닉슨은 기록했습니다. 이 친서에서 아이젠하워는 한국이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이 대통령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대통령은 편지를 읽고는 닉슨을 향하여 몸을 숙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는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할 경우에는 내가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닉슨은 난감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상호 합의하지 않고서는 어떤 행동도 한국이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요구에 동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신경전을 벌이고 헤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닉슨이 또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남게 되자 이승만 대통령이 2페이지짜리 종이를 꺼내서 펼쳐 보였습니다. 보안을 위해서 내가 직접 타자를 쳤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닉슨 대통령한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본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닉슨이 회고록에서 적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은 이승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귀국은, 즉 미국은 가장 중요한 협상적 하나를 잃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희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모종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늘 공산주의자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솔직합시다.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이 평화를 갈망하므로 그 평화를 얻기 위하여는 어떤 양보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이승만은 미국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가진 그런 불안감을 우리가 나서서 없애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귀하가 도쿄에 도착했을 때 내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답신을 보내겠습니다. 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편지를 읽어보고 파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승만의 말은 뭐냐? 이승만 정부는 아이젠하워의 부하처럼 고분고분하다고 하면은 이미 주변 북한, 중공, 소련이 한국을 막강한 병력을 가진 한국이라도 우습게 여긴다. 아이젠하워의 부하니까 미국하고만 잘하면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카드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지금처럼 저 이승만 대통령은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방공포로도 석방을 해가지고 휴전회담을 깨려고 나섰던 저 사람 정말 겁나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미국에도 유리하다. 미국에도 유리하다. 지금 공산당은 미국을 만만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승만은 그게 안 통한다고 하면은 미국을 대할 때도 조심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 노선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겉으로는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긴밀하게 서로 협력하겠으니까 이 편지를 아이젠하워 대통령한테 갖다 주면은 안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닉슨은 퇴임 후에 쓴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한국인의 용기와 인내심 그리고 이승만의 힘과 지혜에 깊은 감동을 받고 떠났다. 나는 이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상대로 할 때는 예측 불가능성, unpredictability, 예측 불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통찰력 있는 충고를 한 데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내가 그 후 더 많이 여행하고 더 많이 배움에 따라서 그 노인의 현명함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최고의 찬사입니다. 왜냐? 이 찬사를 하면 닉슨은 냉전을 서방 세계로 승리로 이끈 3대 전략가 중 한 사람입니다. 첫째 전략가는 냉전 승리의 기본 틀을 짠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을 남침으로부터 구출한 분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군비 경쟁을 강화해 가지고 소련을 압박해 가지고 총 한 방 쏘지 않고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만든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또 한 사람 중국과 화해해 가지고 공산 세계에서 중국과 소련을 벌려놓음으로써 소련을 고립시킨 대전략을 쓴 닉슨입니다. 키신저를 앞세워 가지고. 그런 닉슨으로부터 스승처럼 묘사된 인물이 이승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승만의 제자가 되어야 김정은을 갖고 놀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승만을 미워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한 대한민국 건국,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원래 건국 70주년 행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아예 생일이 없고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이라는 이런 합리적 생각을 가진 사람은 도저히, 정상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한 것도 이승만을 미워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지금 한국 대통령이 가장 필요한 지혜는 이승만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선전선동을 무너뜨리는 요령도 있고 한미동맹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되는 철학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승만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민족 반역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민족 반역자 김정은을 몰아내자,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승만은 한반도의 기본 구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트루먼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에서 이것은 남북한의 전쟁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대주의자와 한민족 전체의 대결입니다. 즉 소수의 민족 반역자인 김정은 그룹과 한민족 7,500만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북한 주민을 우리 편으로 끌어당겨야 합니다. 그 전략을 닉슨을 거쳐서 지금 트럼프가 구사를 하고 있다니까, 제발 트럼프의 그 맥맨 시어리, 미친 사람의 이론이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핵 문제를 해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승만으로부터 배우면은 그런 날을 앞당길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승만을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